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동산 트렌드 책을 쓰게 됐고요. 작년에도 사실 부동산 많이 꺾일 거라는 말씀 책에 담았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굉장히 많이 꺾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렇게 책을 쓰게 됐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안 좋지만은 과도한 폭락에 대한 기대감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분석에 들어간 것들은 전반적으로 얼만큼 떨어질지에 대한 말씀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단지별 분석까지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가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거고 기준금리 한 2%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땐 그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17에서 20% 사이에 떨어진다라고 봤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맞았고 지금은 책에서는 한 3.5%에서 4%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올 때의 상황에서 가격이 얼만큼 떨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매수 시그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와 관련된 지표들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책에서 좀 언급했습니다. 마음에 걸리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작년의 연장성리예요. 사실 작년에도 이제 노원, 도보, 성북구가 아파트가 엄청 빠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지역 아파트를 산 영끌한 그 젊은 세대겠죠.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좀 담았고 이번 책에서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끌족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약간의 정책적인 제안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들이 이제 파산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책임을 지고 정부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다 했을 때 어떻게 파산을 좀 완화시킬까에 대한 정책적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작년 책에서는 부동산 트렌드 2022에서는 사실 상권 핫플레이스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많은 독자분들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뿐만 아니고 경제행위, 특히 상업행위, 예를 들어서 카페나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는 분들도 그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지역이 장사하기 좋을까 또는 핫플레이스가 될까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는 전국적인 패턴하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거를 좀 담았습니다. 압구정동 도산공원 근처라든지 명동, 북촌 그리고 굉장히 떠오르는 신당 이런 곳들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은 과거에 한때 굉장히 흥했던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주제가 1세대 상권의 부활 키워드가 잡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어디에 올라요를 되게 많이 물으세요. 그게 제일 관심이 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도 거대한 산업이어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패턴의 변화 또는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또 임장 다니면서 눈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어디 사세요가 아니고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으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저희 연구실, 서울대 공유도실의 많은 연구진들하고 같이 분석하고 만든 책이고요. 지금 마켓이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